예, 이번 시간에는 그 CA의 후속으로 그 FCN이라는 건데 Fully Convolutional Neural Net 네트워크라는 것이 Fully Convolutional Network 도대체 이 또 FCN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이나 또는 이미지를 인풋으로 가지는 딥러닝에서 이제 CNN이었을 텐데 CNN이 가장 많이 다뤘었고 그렇게 해서 CNN 아키텍처를 가지고 뭐 이미지 넷도 제가 설명을 들었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컨볼루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플래트닝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문제를 제가 지금까지 다뤘었는데 그 이미지를 인풋으로 가지고 왔을 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으면 뭐 오브젝트 디텍션, 뭐 이미지 캡셔닝 등이 있겠지만 저는 세그멘테이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 CNN이라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예를 들어 이 지금 고양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인 거고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를 세그멘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의 픽셀들은 고양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녹색에 해당하는 픽셀들은 예를 들면 바닥이나 잔디밭 뭐 이거는 여기 파란색은 하늘 이거는 뭐 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미지에서 픽셀 와이즈 각각의 픽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세그멘트 하는 것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딥러닝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이번 강좌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에 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면 가장 명확합니다. 이러한 인풋 이미지가 있고 이것은 세그멘티드 된 아웃풋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인풋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이 픽셀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픽셀들은 또 강아지이고 이 픽셀에 해당하는 것은 고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픽셀에 해당하는 것은 백그라운드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을 픽셀별로 하는 겁니다. 픽셀별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태스크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와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그멘테이션은 클래스를 이미지의 인풋 이미지의 픽셀별로 예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전체 인풋의 하나의 클래스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지에 있는 픽셀별로 프리딕션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태스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떤 영역으로 세그먼트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각각 영역이 어떤 different 그 캐터고리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고양이, 백그라운드처럼 이렇게 클래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각각의 영역들을 픽셀 레벨에서 라벨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를 프리딕트 픽셀 레벨에서 자 이게 세그멘테이션이고 이런 그 세그멘테이션이 뭔지만 살펴보면 훨씬 더 복잡한 태스크인 것 같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보다. 자 이것을 어떻게 딥러닝 구조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인풋 이미지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떤 컨텍스트와 관련된 것이고 하지만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각각의 픽셀별로 인풋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세그멘테이션은 인풋에 무엇이 있나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픽셀의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마다 그러니까 이 픽셀은 강아지고 이 픽셀은 고양이고 이 픽셀은 백그라운드고 그래서 픽셀마다
그래서 픽셀의 위치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위치. 지금 처음으로 이 위치라는 것이 픽셀에 대한 그리고 그거의 포지션에 관한 것들, 뭐 로케이션도 좋습니다.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떤 그 공간상에서의 어떤 그 관계들, 픽셀들 간의 것들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가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을 가장 크게 구별 짓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FCN이라는 구조로 할 텐데, 일단은 FCN이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FCN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CA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CA로 컨볼루션 오토 엔코더로. 자,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인데, CA는 같은 이 인풋을 아웃풋에도 뒀었는데 이제는 일단 그 이것도 역시나 슈퍼바이즈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많은 인풋 이미지에 이렇게 픽셀별로 라벨링이 된 세그멘트 된 아웃풋이 있어야지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CNN을 통해서 압축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레이턴트가 있겠죠. 그 다음 그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에서 업샘플링을 하는데, 업샘플링 여기에 비교를 하는 것이 인풋과 비교를 하는 것이 이 같은 인풋이 아니라 세그멘트된 슈퍼바이즈드로 세그멘트된 이미지를 여기에다 넣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이제 실제로 정답하고 비교를 해서 로스를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이 구조를 학습을 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아이디어는 CA에서 가져온 거고, 압축을 해서 다시 업샘플링을 하는데 그 아웃풋에 있는 것이 인풋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그 세그멘티드, 그래서 역시나 이 방법은 슈퍼바이즈 러닝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세그멘트를 하는 작업은 필요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그 fully 이름이 FCN이기 때문에 fully convolution입니다. fully convolution. 왜냐하면 그러면 그 convolution을 CA에서는 그 댄스넷이 없고 전부 다 컨볼루션으로만 구현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네이밍이 어떻게 돼서 왔는지를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FCN이라는 것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미지의 픽셀의 어떤 캐터고리즈로 트랜스폼을 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세그멘테이션을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 거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디자인될 거냐 하면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해서 다음 샘플링을 하고 또 엄밀하게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해서 업샘플링을 할 거다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제가 픽셀에서 공간상의 정보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것은 이렇게 스파셜한 디멘전인 거죠. 공간의 그리고 공간상의 어떤 상관관계들인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웃풋은 채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은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실제로 아웃풋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장이 나올 테고, 뭐냐면 지금 클래스가 독이 있고 캣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이 다른 채널들로 나와 있고 독이 뭐 이렇게 있는 거에서 여기가 다 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0. 그 다음 캣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다 1입니다. 다 0. 지금 그리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 것이 여기가 다 0이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이렇게 역시 여기도 원핫 인코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세그멘트 하고 싶은 그 캐터고리의 개수만큼 채널을 만들어서 원핫 인코딩을 하면 되겠죠. 원핫 인코딩을. 자, 이렇게 구현을 한다는 거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하나의 이미지, 뭐 그레이면 하나의 이미지일 테고, 뭐 컬러면 뭐 RGB에서 3 채널이 될 테고, 아웃풋의 채널의 개수는 내가 원하는 그 세그멘트의 어떤 그 캐테고리의 개수와 같다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A에서 FCN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CA에서 썼던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28x28에서 이렇게 오토2로 가는데 FCN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지금 그림을 여기가 이제 그림이 하나가 더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클래스를 어차피 지금 이 경우로 한다고 하면 이 숫자가 있는 부분과 백그라운드,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디짓에 해당하는 것이 1로 원하드 인코딩이 되어 있을 거고 그 해당하는 픽셀에 그 다음 여기는 그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픽셀에 원하드 인코딩으로 1이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는 두 개가 구조가 되겠죠. 이제 일단 그 차이가 FCN이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가장 그 CA 컨볼루션 오토엔코더 FCN의 구조적으로 차이점은 뭐냐면 CA를 보면 압축을 했다가 다시 복원을 하는 겁니다. 압축을 했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어떤 피처 익스트랙션의 역할이 CA는 더 강합니다. 하지만 FCN은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기보다는 CA에서의 구조를 가지고 오고 어떤 스파셜한 그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픽셀별로의 클래스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다운 샘플링이 되면서 이제 그 맥스 풀링을 해서 다운 샘플링이 되는데, 그러면 픽셀이 그 이미지가 줄어들죠. 그리고 줄어든 거에서 이제 결국 여기 이제 노드가 두 개밖에 없는데, 업샘플링을 할 때 사실은 공간에 대한 픽셀별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복원을 할 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그 이쪽에서는 어떤 인포메이션의 그 어떤 컴프레션 압축에 관련된 거가 키이면, 여기서는 어떤 스파셜한 것까지를 유지를 해야 되죠. 메인테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CA 구조로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픽셀에서 왔다는 정보를 여기서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왔다는 것을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어떤 하나의 그 네트워크에서 어떤 구조 중에서 어떤 이런 공간상에 유지할 수 있는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지.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좀 FCN은 구조가 CA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상 픽셀에서 어떤 공간상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의 변형이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FCN은 이런 지금 이 차이점이 CA와 FCN의 차이입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스킵 커넥션을 연결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다시 개념적인 겁니다. 기존의 그 레즈넷에서 리지듀얼 넷을 구현을 할 때 스킵 커넥션은 레지듀얼을 모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역할이었고, 여기에서 스킵 커넥션은 이 픽셀들의 인풋, 여기는 이제 픽셀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그걸 압축되는 거고, 여기는 그 압축된 거를 가지고 다시 복원을 해야 하는데, 그 위치 정보에 대한 것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픽셀들 간의 관계를. 그러면서도 이 두 개의 장단점을 CA의 어떤 데이터 컴프레션과 스킵 커넥션의 그 픽셀에 대한 로케이션을 유지하는 거에 그 역할들을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든 거고, 그리고 그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웨이트들을 학습을 하게 되겠죠. 저희는 학습을 잘하게 하는 구조적인 것들을 디자인을 해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FCN의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채널이 두 개겠죠. 곱하기 2가 되겠죠. 왜냐하면 바이너리 세그멘테이션을 할 거니까. 이것이 최종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킵 커넥션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그 레즈넷을 할 때 제가 했던 동일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스킵 커넥션이라는 것은 최소한 하나의 레이어를 바이패스해서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좀 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것은 종종 여기 말을, 그러니까 다운 샘플링 패스에서의 피처 맵이 있겠죠. 그리고 업 샘플링 패스에서의 피처 맵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선을 연결함으로써 서메이션이라는 것이 연결했다는 겁니다. 로컬한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트랜스퍼 한다. 이런 기능에서의 스킵 커넥션을 FCN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레즈넷에서 리지주얼 넷에서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스킵 커넥션이 바이패스를 하고 서메이션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주요 목적은 로컬한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트랜스퍼 한다는 거가 더 메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많은 레졸루션 레벨, 그러니까 이제 그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레벨에서의 피처들을 그 공간상에서의 정보와 그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컴바인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CN을 정리를 하면 저희는 세그멘테이션 맵을 찾고 싶은 거죠. 인풋 이미지에서.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은 다운 샘플링과 업 샘플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컨셉추얼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압축하는 과정, 그리고 스파셜한 인포메이션 리커버리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운 샘플링에서는 그 물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컨텍스트, 문맥에 관한 것들을 익스트랙션하고 인터프리트하는 거고, 반면에 업샘플링에서는 위치, 픽셀에 대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한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를 하기 위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킵 커넥션을 그 다운 샘플링에서 스킵 커넥션을 쓰는데, 엄밀한에서의 표현을 보면 그 풀링을 하거나 다운 샘플링하는 레이어에서 잃어버리는 공간상의 정보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전부 다가 FCN의 fully convolution neural net이기 때문에 인풋의 이미지의 사이즈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커널을 가지고 훑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스킵하는 거기 때문에 인풋의 사이즈가 커져도 동일한 모델로 이렇게 결국은 픽셀별로 값을 아웃풋을 판단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큰 장점인 거죠. 인풋 사이즈, 이미지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이론적인 FCN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들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의 실습을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할 텐데, 어떠한 문제를 풀 거냐 하면 상당히 실용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제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을 많이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아주 심플리파이된 버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인풋 이미지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카메라를 통해서 바라보는 영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자동차가 운전을 해서 가야겠죠.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가장 심플하게 첫 번째 태스크는 뭐냐 하면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길이 아닌 부분이 무엇인지를. 그럼 이것은 바이너리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원하는 인코딩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길, 그 다음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여기가 1 픽셀이 1인 거고 백그라운드는 여기가 1인 거죠. 나머지는 여기가 0인 거고 여기가 0인 거고. 그런데 여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사실은 하나 레이어가 이 하나여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0, 1 이렇게 상보적인 거니까. 하지만 원핫 인코딩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무수히 많은 자율주행차 아니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매뉴얼리 이렇게 세그멘트를 합니다. 하겠죠? 그걸 가지고 FCN 구조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웨이트들을 학습을 하고 나서 잘 되면 새로운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자동차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세그멘트해서 이제 여기가 1인 부분이 길인 거겠죠. 그래서 최소한 자동차가 길이 어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사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좀 오해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과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실습에서 사용할 FCN 구조는 정확하게 이 구조를 사용할 겁니다. 이 구조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VGG 넷을 쓸 예정입니다. VGG 넷을. 그럼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태스크가 컨텍스트에서의 그 인포메이션 컴프레스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 다양한 이미지에서 그걸 잘하는 것이 벌써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FCN을 그대로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래의 FCN은 그 플래트닝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지만 저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업샘플링을 하는 트랜스포즈된 컨볼루션 레이어를 붙이는데 오토인코더가 아니라 세그멘테이션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3입니다. 왜냐하면 RGB니까. 그리고 사이즈가 이렇게 같아야 되고 원핫 인코딩으로 바이너리 세그멘테이션 하니까 레이어가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픽스트를 하겠습니다. 뭐 새롭게 또 트레이닝을 해도 좋지만 기존에 잘 되는 것이 있으니까 VGG 넷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될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이 부분들 그 틀만 만들어 놓고 또 여기에다가 저희가 스킵 커넥션을 2개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해설 최종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GG16에서 웨이트를 가지고 오는 거 여러분 했으니까 가지고 와서 지금 컴부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다 컨스탄트입니다. 웨이트, 바이어스 다 컨스탄트입니다. 이렇게 러프하게 크게 블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웨이트들을 여기서는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가 여기입니다. 여기 픽스드에서 그냥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컴브를 지금 이렇게 2번 하고 그 다음 하고 맥스 풀링을 하고 또 이걸 해서 이렇게 쭉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냥 기존의 VGG랑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트레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쪽 부분을 이제 tf.variable로 묶어야 풀어야 돼서 할 텐데 그냥 tf.layers를 써서 간편 어차피 저희가 웨이트를 볼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컴브 6부터 tf.layers의 컴브 2D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가 이만큼의 필터를 가지고 7x7의 커널로 해서 뭐 너닝 액티브 펑션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4966의 커널 사이즈가 하나고 이렇게까지 오고 여기서는 이렇게는 구조가 이제 두 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여기는 이제 512 그다음 커널 사이즈는 4 그다음 스트라이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업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다음 2x2 그다음 여기서 마지막에는 8x8로 업샘플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는 자세히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따지진 않겠습니다. 이게 왜 2x2고 이게 그 8x8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스킵 커넥션은 어디에 구현이 되어 있느냐 보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FCN2라는 것이 MAX4에서 가지고 오니까 여기다 더해지는 거고 FCN1이 MAX3를 여기서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요것만 넣어주면 스킵 커넥션이 구현이 되었고 예. 여기 업샘플링 하는 부분은 저희가 컨볼루션 오토인코드를 할 때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면 컨브 2D 트랜스포즈, 컨브 2D 트랜스포즈고 이 부분까지는 VGG16에서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TF 컨스턴트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학습을 할 건데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TF-layers에서 웨이트를 일일이 디파인 해주지 않고 저희가 옵션에서 정해주면 사이즈가 정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웨이트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FCN 구조를 빌드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패딩은 다 이렇게 세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게 세임이 되는지, 밸리드가 되는지, 스트라이드가 어떻게 되는지, 커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들은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는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숫자가 256은 여기서 온 거고 512는 여기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압축을 했다가 다시 업샘플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그 숫자는 여기서 가져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지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실습을 할 예정이고 결과만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구현을 했던 이거에서 지금 여기는 인풋 이미지에다가 세그멘트의 로드에 해당하는 것만 녹색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좀 저에게는 결과가 신기한데 신기하게도 세그멘트를 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는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시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그 리그레션이라든지 클래시피케이션 주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많이 다루었었는데 좀 다른 종류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지를 인풋으로 했을 때 각 픽셀별로 그것이 어떤 세그멘트에 포함되는지를 아는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슈퍼바이즈 러닝의 기법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FCN이라는 구조를 했습니다. FCN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 어떤 그 정보를 함축하고 익스트랙션 하는 과정 그리고 공간상의 어떤 스파셜한 인포메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샘플링 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스킵 커넥션이 접목된 구조가 FCN이다 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 반복을 드리냐 하면 FCN을 위한 구조가 이런 것이다. 컨볼루션 오토인코드 CNN 구조가 이렇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킵 커넥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바틀렉이 있는 오토인코더 구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새로운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해서 FCN 구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